안녕하세요. 전 경찰 면접관 이노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찰 집단 면접에서 토론형으로 나올 만한 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공권력과 인권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철학적이기까지도 한 주제입니다. 딱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어이 도대체 뭐야?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자칫하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한번 여기서 다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형으로 아주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 내고 이렇게 약간 변형시켜서 질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공권력을 강화하면 시민의 인권은 침해될 것인가? 침해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공권력을 강화하면 경찰관의 인권은 오히려 더 잘 보호된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보호되지 못한다고 보느냐? 이렇게 낼 수도 있고, 범죄자나 주치폭력자 등으로부터 경찰관의 인권은 어느 정도까지 보호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위에 요 질문은 시민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면접관이고, 요 두 가지는 경찰관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면접관들입니다. 자, 그래서 면접관에 따라서 질문의 유형이 달리 나올 수도 있다. 어쨌든 철학적이고 난해한 주제인 건 틀림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왜 던졌는가? 질문의 취지는 뭘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딱 받으면 면접관이 저 질문을 왜 하지? 뜻이 뭘까? 의도가 뭘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상대의 의도를 알면 나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저 답변의 방향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왜 던질까요? 면접관이. 저도 경찰관 25년 했지만 대한민국 경찰 공권력 세계에서 가장 약합니다. 세계에서보다는 OECD 선진국 중에서 가장 약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의 공권력은 강화될 필요가 있죠. 절실합니다. 강화될 필요가 절실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공권력 강화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공권력 강화, 경찰 공권력 강화하려고 하면 반대해요. 누가? 인권단체, 시민단체에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 쌍수를 두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취지는 공권력은 강화돼야 되는데 인권단체,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데 대해서 학생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을 얘기해봐라. 듣고 싶은 거예요. 공권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취지 그겁니다. 공권력과 인권은 반드시 또 반비례의 관계인가? 공권력이 강화되면 인권은 반드시 침해되는가? 이게 반비례 관계입니다. 침해된다면 반비례 관계죠? 그렇지 않고 공권력이 강화되면 인권도 보호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거는 비례관계죠. 비례관계로 될 수는 혹시 없느냐? 너의 생각은 어떠냐? 학생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보편적인 생각을 넘어선 다른 생각을 한번 은연중에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질문의 취지를 대충 알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의 방향은 대충 나오겠죠. 답변의 방향은 뭐겠습니까? 공권력을 강화하는 거겠죠. 공권력을 강화하는 게 좋은 답변의 방향이에요. 올바른 답변의 방향입니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 공권력을 약화시킨 게 지금보다 경찰 공권력을 약화시킨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했다간 절답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경찰 수험생이죠. 인권단체, 시민단체에 면접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에 응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찰관 응시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맞춰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을 지나치게 많이 강조하는 거 올바른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권이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체 무게를 따졌을 때 공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되고 거기에 인권도 혹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답이겠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답변의 방향은 공권력도 강화하고 인권도 보호될 수 있다면 여기에 인권은 시민의 인권과 경찰관의 인권을 다 포괄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올바른 바람직한 답변의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권력 강화와 공권력 남용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혹시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공권력을 강화하면 마치 공권력을 남용하는 걸 생각해요. 공권력이 강화돼도 남용 안 할 수 있죠. 공권력 강화와 공권력 남용은 어쩌면 별개의 문제인데 마치 동일선상에 두고 같은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 구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여러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답변의 방향을 고려해서 한번 어떤 것이 과연 좋은 답변일 것인가. 자, 예시를 제가 써놨습니다. 이 예시는 예시일 뿐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작성한 예시인데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답변의 방향을 봤을 때는 정답에 가깝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지는 마시고 제 예시를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나는 경찰의 공권력과 시민의 인권 또는 경찰관 인권에 대해서 이런 방향이 좋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답이 좋겠다. 여러분이 생각해서 나름대로 창조하거나 모방하거나 개선해서 좋은 답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경찰 공권력이 약한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팩트죠. 주치자나 주치폭력자가 지구대나 발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나라는 선진국 중에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관은 자살률 1위입니다. 모든 직군 중에서 자살률 1위예요. 감정노동자, 모든 공무원에서 감정노동자 순위 1위입니다. 그만큼 경찰관은 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런 사람 때문에, 주치자, 주치폭력자, 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 심하기 때문에 트라우마 센터가 전국 지방경찰청에 막 생기고 있어요. 이거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팩트죠. 일반적으로 공권력이 강화되면 시민의 인권은 침해되고 경찰관 인권은 더 잘 보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공권력 강화되면 시민 인권 침해된다고 학자들이나 인권단체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죠. 공권력이 강화되면 범죄자들이 경찰을 두려워하므로 대다수의 시민의 인권은 오히려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이 강화되면 인권은 더 잘 보호받는다. 비례관계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죠. 동시에 경찰관이 강력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는 주치자, 주치폭력배, 불법폭력 시위대들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한 모욕을 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경찰관의 인권 또한 잘 보호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문맥은 전체를 보면 공권력이 강화되면 시민의 인권도 보호되고 경찰관 인권도 잘 보호된다는 거죠. 모두가 세 개가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죠. 새로운 견해입니다. 문제는 공권력을 강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은 강화되어야 하나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답변의 방향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강화되어야 하나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공권력을 남용으로 보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 기준이 매우 애매하고 대체로 경찰관에게 매우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한테는 불리하다. 선진국에서는 공권력 남용을 안 보는데 대한민국 남용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 공무원을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경찰봉으로 강하게 제압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아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공권력 남용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줬습니다. 욕설을 하거나 폴리스 라인을 넘는 거, 경찰봉을 쓰는 거. 시위대가 경찰관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해도 경찰봉이나 물대포를 함부로 쓰지 못하는 것도 바로 공권력 남용이라는 사회 일반의 인식을 지나치게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남용이 아닌데 사회적으로 사회 보편적 인식이 남용이라고 보니까 함부로 물력을 못 쓴다는 거, 당연히 쓸 수 있는 걸 못 쓴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선진국에 비해서 후진 사회라고 봅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남용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10위권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진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만 크면 뭐하냐 이 말이죠.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나라인데 공권력이 약해서 주치자한테 시위대한테 시달리고 두드려 맞는 경찰관인데 과연 선진국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뜻이죠. 이런 후진적인 인식이 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공권력도 강화시키고 시민과 경찰관의 인권도 동시에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이 좀 길었죠? 자, 이거는 왜 이렇게 기냐면 원래 1분 이내로 해야 되는데
토론형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여러분이 뭐 다 답변하는 뜻은 아니고 이 중에서 여러분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토론의 소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만일에 연설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길게 할 수 있겠죠. 한 3, 4분 정도. 이 자체가 1분짜리는 아닙니다. 오해 없도록 바라고 모티브를 찾아서 여러분이 활용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주제에 나왔을 때 답변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공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실하다, 선진국처럼 돼야 된다. 이게 답변의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인권도, 경찰관 인권도, 시민 인권도 동시에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론의 방향이 좋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절한 예시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좋습니다. 공권력이 약한 사례, 주치자, 주치폭력자, 지구대 발소와서 경찰관 욕하고 침뱉고 오줌도 누고 별짓 다 하죠. 전 세계에 그런 나라 없습니다. 약한 사례입니다. 공권력을 남용한 사례 있을 수 있죠. 경범죄한테, 아주 경범죄한테 수갑을 채웠다. 경범죄한테 퇴정을 썼다. 경범죄한테 권총을 쐈다. 공권력이 남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공권력을, 정당한 공권력은 그 범죄자의 행위의 정도에 맞게 공권력을 또는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건 정당한 공권력이죠. 근데 상대방은 강한 무기를 드는데 경찰관이 약한 무기를 가지고, 약한 어떤 장비를 가지고 대응한다면 그건 공권력이 약한 거죠. 남용한 것은 상대방이 약한데 경찰관이 너무 과도한 물리 행사하면 그건 남용이죠. 그 비례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권이 침해된 사례, 이런 것들을 잘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공권력과 인권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좋은 답변을 찾아내실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